아이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아이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주는데?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어?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수집가였습니다. 딱지나 구슬, 책갈피, 인형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으려고 애썼었죠. 어른이 되면서 대부분 팍팍한 삶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수집 열정을 포기하지만 수집의 욕구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하필 저런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작가의 말처럼 수집은 최후의 그 어떤 것까지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전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 거기에 수집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수집하고 계시나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센터에 오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디어 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봄나들이 겸 놀러 왔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까운 서천입니다. 아, 서천에서 오셨군요. 혹시 라디오 서천 1919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기벌포 영화관에 왔다가 라디오 방송 한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가끔은 듣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윤미래의 Always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윤미래의 Always 그러면은 신청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라디오 서천 1919 파이팅!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I love you. 듣고 있는 4월 31일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자 씨께서 신청해 주신 윤미래의 Always 듣고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수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수집가들이 있는데요. 장난감 피규어부터 화폐, 우표, 코카콜라, 병. 저는 또 별다방 스타벅스 텀블러 모으는 사람도 본 적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스타워즈 영화가 시리즈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 스타워즈 한정판 피규어를 모은 수집가도 있는데 이 수집가에게 중동의 한 부자가 13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참 돈도 돈이지만 그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모은 수집가의 그 열정을, 가치를 알아준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작가가 말했듯이 수집의 진정한 의미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때로 좋아하는 누군가를, 물건을, 어떤 일이나 사건을 집착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집가의 마음처럼
천천히 묵묵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가치를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디오 서천 1919도 천천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언젠가는 그 1919 방송을 알아주시길 기대하면서 노래 좀 듣고 올게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함께 듣고 싶어서 노래 듣고 오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1부 첫 코너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 김희주 아나운서가 함께 할 예정인데 그 전에 2부 첫 코너인 서천 속으로의 오늘 등장하실 게스트분의 일정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바로 이 노래 듣고 와서 그 게스트분과 전화 연결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2부 첫 코너 순서였죠. 서천 속으로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시작할 텐데요. 서천 지역의 지난 화재 소식을 전하는 코너죠. 이번 코너에서는요, 행복학습센터 관련 소식으로 진짜 이분 모시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전화 연결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진짜 영광입니다. 바로 노박래 군수님과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이게 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또 이 전화 목소리로 또 듣는 거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시 서천 국민부터 생각하시는 군수님이셨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상이라서 약간 소리가 조금 안 들리셔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다뤄볼 소식은 그 행복학습센터에 관련된 소식이라서 요거에 관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2016년 서천군 내 집 앞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군수님께서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전국적으로 평생 교육이 큰 그 관심사고 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시책 사업인데 네. 그 중에 그 행복학습센터는 실제로 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또 그 참여자들이 그 같이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그 평생학습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이 행복학습센터가 그 잘 운영되고 거기에 그 군민 거기에 그 배우러 온 사람들이 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함으로써 이렇게 군민이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그 성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지역 주민의 그 교육을 위한 장소군요. 혹시 여기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서천군 내에서 어디에 마련이 돼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늘었는데요. 네. 처음 이제 그 읍면단위로 설치할 때가 2014년에 장항, 군산, 판교, 세 개소를 했었고, 이제 다음에 작년 15년에는 한산 비인면을 추가했고, 금년에는, 기산면, 종천면, 서면, 마서면이 늘어나면, 이제 총 9개소가 돼서 13개 읍면 중에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반 이상을 지금 이제 행복학습센터가 마련돼 있게 됐는데 3년 사이에 예. 많은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서천 구민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예. 이 행복학습센터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니까 네. 이 서천읍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평생학습 교육이 다른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어렵잖아요, 참여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우리 지역은 건 31% 가까이 되는 노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각 행복학습센터 읍면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네. 그리고 같은 그 주변에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 또 뜻을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쉽게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집 앞 동네에서 하는 평생교육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맞죠. 정말 어르신들이 특히 여기 서천군에는 7, 80대의 고령화된 예.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집 앞에 내가 나가서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받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이제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냥 두 분, 네 분이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운동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좀 건강이나 네. 심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들을 하죠. 예를 들면 한지공예라든지 네. 뭐 칠보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칠보공예도 있고 또 이제 가보면은 실제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요. 네. 예,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게 우리는 그냥 이 양반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보기도 하는데 네. 이것이 그 심리 치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런 것도 보고 저도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요. 음악 치료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악기 오카리나나 뭐 우쿨렐레 같은 것도 배우고 자기 그 관심 있는 쪽으로 해서 네. 다양한 분야의 그런 그 교육 과목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그 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가봤죠. 그러면 가보셨을 때 군수님은 조금 흥미를 이끄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그렇지만 네. 우리는 이 악기라든지 뭐 네. 무슨 이런 따로 취미 활동을 못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늦게 시작한 분들이 막 이렇게 뭐 악기를 잘 다루고 하면 네. 나도 정말 저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런 그 관심, 충동을 또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저 프로그램 중에서 나도 좀 한 가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악기를 뭐나 하나 다루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으면은 진짜 사람들 분위기를 딱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한번 나중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워주셔서 또 정말이에요. 꼭 해야 되고 진짜요? 저뿐 아니라 네. 다른 분들한테도 네. 꼭 이렇게 권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걸 보면 네. 뭐를 하든지 악기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기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어르신들 남자분들이나 어머니들이 네. 막 좋아하고 자랑하고 본인들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런 걸 보면 그 자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시고 즐겁게 보내신다는 게 뭐 행복이라는 게 뭐 따로 어디 그렇죠. 찾아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행복이지. 그 군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나도 요거를 배우면 힐링이 되겠다, 한번 배워봐야겠다,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기대하는 모습 뭐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정말 저 한글도 못 배운 분들도 많고, 그런 일 속에만 살아왔는데, 지금 세상은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의식주는 이제 해결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 옛날에는 막 농촌에 사람도 많고, 집에 가면 가족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뭐 경화 없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오히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별 생각 다 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군같이 농촌 지역, 고령화, 또 이제 그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촌이라고 하죠. 또 어촌에는 귀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이웃 공동체, 아니면 여자분들의 모임, 남자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 행복학습센터가 어떤 그런 기능도 하고, 마을에 서먹서먹한 거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풀어가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그 외로움을 달래기 때문에 본인 생활이 즐거워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학습센터를 저는 더 열심히, 더 좀 충실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말 군수님 말씀처럼 이 행복학습센터가 말 그대로 행복, 지역 주민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센터가 정말 되기를 바라고요. 예.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실 4월이기는 하지만 여기 처음 방송에 이제 응해 주셨으니까 올 한 해 바라는 점, 뭐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도 내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찾아서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시고 아까 행복학습센터 운영처럼 이렇게 행복을, 그리고 우리 서천군이 이 봄에 느끼는 그런 희망을 찾아내 가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요 희망을 위해서 저희 한번 센터에 한번 오셔서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인터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전화 연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노방래 군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인터뷰 노방래 군수님이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 1919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기 원하시는 곡으로 태양의 후예 OST 거미가 부른 You Are My Everything 신청하셨네요. 이 곡 듣고 저는 원래 1부 첫 코너였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아,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지난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기다리셨어요. 예, 첫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참 일주일이 정말 벌써 지나가고 벌써 방송날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제 순서 전에 저희 군수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네. 싫다는 긴장을 말씀이신가요? 한 상태입니다. 아, 긴장을 하셨어요? 네. 뭐 긴장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게 오늘 벌써 3월 31일이에요. 네, 내일은 그러게요. 4월 1일이에요. 네. 4월에 좀 뭐 할 계획 같은 거 뭐 있으세요, 희주 씨는? 만우절 장난 좀 해보려고요. 만우절 장난. 내일 연락하면 안 되겠네요, 희주 씨랑은. 미리 말해버렸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몇 가지 소식 일단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요, 2.5가지? 2.5가지요? 네. 이거 만우절인가요? 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잠시 네. 뒤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5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소식인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담인데 5라고 하니까 네. 드라마 혹시 시그널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 않으셨구나. 거기에서 김혜수 네. 애칭이 5였거든요. 5예요? 유일하게 이제 그 팀의 여자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5 이렇게 불렀었는데 갑자기 그 5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한번 봐야겠네요.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후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 주간의 서천군에 일어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서 이제 몇 가지를 고르려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중에 네. 이번 주 월요일인 28일에 우리 군 마산면 신장리에서 마산 신장 3일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산 신장 3일 만세 운동. 저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일단 마산은 제가 알겠는데 신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장이 장소인가요? 네, 마산면 신장리에서 일어난 3일 운동이라 마산 신장 3일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재현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재현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날 일본 순사 역할을 한 학생들과 이제 독립운동가 역할을 한 학생들이 네. 이제 이렇게 약간의 퍼포먼스를 했었는데요. 네. 그 독립운동가를 옥에 가두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시민들이 굿즈를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었는데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마산면 신장리 장터에서 3일탑까지 행진하면서 그날의 만세운동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겠네요. 근데 저는 서천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서천군에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한 거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저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마산신장 3.1운동은요. 1919년 3월 29일 독립운동가 송기면의 주도로 마산신장 장날에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눠준 다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중 2천여 명과 함께 시위를 하다 송기면이 체포되자 고시상 등의 독립운동가가 수백 명의 시위 군중을 또 이끌고 와서 경찰 출장소로 몰려가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송기면과 6인의 독립운동가를 구했던 서천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송기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네. 뭐 이분이 서천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서천 분이세요. 서천 분이어서 네. 여기서 장날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 군중 2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2천여 명을 어디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서천 군민을 네.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제 이끌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독립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괜히 듣는데 괜히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서천군의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또 서천군에 송기면과 고시상 외에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사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기회가 되면 차츰차츰 이 분도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더 궁금하고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딱 여기서 끝나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네, 과연 서천군의 독립운동가가 두 분이 계신데 또 어떤 분이 계신 건가 궁금하시겠죠? 내년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은요. 오는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우리 군과 국립생태원, 군산시를 연계한 광역시티 투어버스가 한 달간 시범 운행을 한 후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반갑네요. 매주 토요일 주말에 이제 가장 유동인구가 많아서 서천군, 국립생태원, 군산시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수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에 우리 군과 국립생태원 그리고 군산시가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첫 사업으로 시군 연계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건데요. 네. 사실 서천과 군산에 관광을 하러 타지분들이 오시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광역시티 투어버스는 서천의 주요 관광지와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어 코스가 이렇게 세 군데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죠. 네, 투어 코스가 먼저 기차를 타고 장항역에 도착하시면요. 네. 바로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점심을 장항 음식 특화거리로 이동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송림 솔바람길을 걷다 보면 이제 바다가 탁 트인 장항 스카이워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이제 보신 후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대를 쭉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서천으로 와서 서천 특화시장에서 그 시장도 보시고 또 뭐 기념품도 사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다시 서천역을 마지막으로 투어가 끝이 납니다. 어쨌거나 서천에서 맛집은 다 가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서천에 사실 장항 특화 음식거리에도 맛집이 좀 많지만 다른 것도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번 투어 코스에서는 곳곳에 다 들릴 수는 없으니까 장항에 있는 음식 특화거리 먼저 맛을 보신 후에 다음에 또 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알짜배기 코스인 것 같은데 저도 이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을 가봤는데 뭐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네, 그렇죠. 뭐 생태원뿐만 아니라 이 장소 하나 다 가면 보통 우리가 투어 이렇게 연계해서 가면 끼어팔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는 그런 점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여기는 네. 정말 가서 가는 곳마다 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서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관광지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아마 오시면은 둘러보시고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투어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뭐 해설해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가 투어버스에 동승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원이랑 근대 역사박물관에 가서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이미 돼 있군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투어버스를 타면 뭐 이용료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용료가 중요하죠. 네, 탑승료가 일반 4,000원, 65세 이상인 어르신은 3,000원, 경로 장애인 및 어린이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간이요? 시간은요, 예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자세한 예약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자세한 예약은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네. 서천 종합관광안내소에 전화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는 041-952-9525에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네. 서천 종합관광안내소 전화로 041-952-9525, 041-952-9525에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여기를 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봄철 되면 많이 오는 곳은 생태원이긴 한데 이렇게 생태원만 딱 찍고 바로 군산으로 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서천에 정말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데 특히 맛집도 그렇고 이런 곳을 이 투어 버스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 와 서천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또 더 많은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지 아까 2.5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두 가지까지 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제가 점오에 대한 소식을 또 말씀드리고 가야 합니다. 네, 뭐였을까요? 네. 저희 오는 4월 4일 월요일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제241차 4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이게 지금 봄철이잖아요. 네. 봄철 산행 증가로 인한 산불 예방, 영농철 대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전사고 많이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나 산불 집중 발생 시기래요. 3, 4월이요. 가장 위험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도 네. 아니고 이때가. 네네. 그래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3, 4월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도 이번 주말에 산불 특별 근무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주의해야 되고 또 주의는 다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날이 건조하고 일교차가 클 때 이런 산불이나 특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군청에서 이렇게 산불 뭐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왠지 공무원분들은 다 주말에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 공무원이 다 이번 주말에 모두 특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네. 기분 좋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합니다. 주말에 불려갑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토요일에 일을 하는데. 예. 근데 캠페인을 하면은 그 근무라는 형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네, 캠페인은 4월 4일에 하거든요. 네네. 아마 4월 4일이 월요일일 겁니다. 네네. 네, 서천시장 일대를 이렇게 팻말을 들고 이제 교수님과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관련 기관 분들이랑 함께 이제 안전 그러니까. 예방을 막 지칭하는 팻말을 들고 이제 네 이렇게
고생이 캠페인을 많으시네요. 하십니다. 군수님. 네,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아마 네. 주민들이 더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2.5 두 개와 이제 좀 중요한 4월 4일에 일어나고 하실 그 캠페인까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길 전에 항상 하시는 거 있으시죠? 네. 신청곡. 네. 그렇죠. 오늘도 신청곡 신청하고 가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딱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그냥 왠지 모르게 이 상큼상큼한 이 걸그룹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목도 왠지예요. 저는 사실 신청해 주신 그 걸그룹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잘 아마 모르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네. 뭐 가사가 뭐 어떻게 되는데요? 왠지 잠이 안 와요. 집에 가기 싫어요. 뭐 이러는데요. 제가 그런 건 마음인가요? 아니고요. 마음을 대변한 노래던가요? 집에 안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냥 이 노래가 좋아요. 제가 다이아라는 괜히 물어봤군요. 걸그룹의 노래이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전국의 오빠, 삼촌들, 곧 점심시간입니다.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다이아의 왠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 김희주 아나운서였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아의 왠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와요. 집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왠지 괜찮은 날이에요. 내 곁에 항상 있어줄 바로 너. 그땐 안 와요. 난 잘해요. 나만 들리게 말해보면 쓸쓸하던 것도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울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개혁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이 무료 시음권,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가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발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 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이윤과 경쟁보다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양의 협동조합처럼 민생이 어려울 때에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일제수탈 시기인 1920년대에 설립된 목포 소비조합이 그러한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한국전쟁 이후 1958년 이창갑 선생이 충남 홍성에 풀무학교를 세운 뒤 이듬해 소비조합 구판장을 개설하고 홍성 풀무생협을 설립했을 당시라고 알려집니다. 1960년대에는 천주교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 사채와 고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하에 농협, 수협 등의 형태로 협동조합들의 관제화가 되었고 자율적 설립이 힘들어지면서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농협, 수협 등 일부 특별법 형태의 협동조합만이 설립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작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살림, 여성민우회 등 대표적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0년대 생협활동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국민적 위기가 찾아온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이를 구제하고자 정부에 의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에서 협동조합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서도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격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지훈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해서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수환 씨. 조금 기다리셨죠? 그러게요. 오늘 조금 코너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아마 좋은 소식을 좀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자리 정보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네, 첫 번째로요. 서천 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합니다. 근데 이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지난번에도 했던 데가 맞나요? 네, 지난번에도 했던 데가 아니고 거기는 중앙이었어요? 예. 중앙 노인복지센터 있고 여기는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 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예. 그럼 역시나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하는데 좀 비슷한 근무 조건을 따질 것 같긴 합니다만 환경이나 나이가 뭐 있을까요? 제한이 돼 있을까요? 환경 나이는 무관하고요. 네네. 근무 형태는요? 지원 자격이 좀 있어요. 지원 자격이요? 네.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하고요. 네. 좋은 자가 운전자를 우대한다고 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중앙복지센터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은요. 여보세요? 네, 지금 약간 연결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주 5일 근무고요. 급여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급여는 상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쪽은 그렇네. 정말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한다는 건 알려주셨고 그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로요. 네. 쿠퍼 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 물류 관리 담당자를 1명 채용합니다.
굉장히 회사 이름이 길어요. 쿠퍼 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코리아. 저희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 버금가는 긴 이름을 갖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네네. 뭐, 이쪽은 종천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천 농공단지예요? 네, 위치해 있고, 이쪽은 외국 계열 회사예요. 네. 네, 회사고, 어떤 회사인가요? 생산 품목은 네네. 우리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앞에 부분에 있는 판넬 부분 쪽에 제작하고 제조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군요. 예. 거기서 이제 물류 관리 담당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여기 학력이나 뭐 나이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인데 나이는 이제 무관하다고 하고. 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는 5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조금 근무 시간이 보통 일반적인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30분씩 앞당겨서 오전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급여,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입니다. 2,400만 원 이상.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그리고 쿠퍼 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 물류관리 담당 한 명 채용한다는 건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소식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소연 씨.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가지 일자리 정보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서천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상담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자, 자가 운전 가능자입니다. 두 번째 쿠퍼 스탠다드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 물류관리 담당 한 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이은미의 가슴이 뛴다 띄워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원래 기존에 하던 코너가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겸희 씨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매달 마지막 주에 특별히 다뤄지는 코너가 있죠. 사회적 경제 대표를 만나다 시간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손님으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구홍환 센터장님께서 나오실 예정이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가혹하다 내게 내린 현실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슬퍼하다 흔들리다 죽을 만큼 네가 보고 싶었다. 다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연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 알아가는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마지막 주에 특별히 라디오 서천 1919에서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사회적 경제 대표를 만나다 첫 시간인데요.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첫 문을 열어주실 특별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구흥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구흥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좀 듣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는 별로 듣는 편은 아닌데요.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그러세요? 괜히 이렇게 막 말을 자꾸 걸고 싶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스튜디오에는 아마 처음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까 일단 방송을 듣고 계셨었잖아요. 예, 예. 들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서천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 좋은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직접 와보시니까 좀 떨리진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들어보셨고 혹시 뭐 일전에 그 전에 한번 라디오 서천 1919 일자리 방송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네. 관심 있게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여기 사연 같은 거 나중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또 한 번쯤 사연 보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가 그동안 쭉 이제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로 참 사업을 펼치면서 이제 명칭이 작년 9월에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자리 종합센터였는데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로 바뀌었고 요때 센터장님께서 현재 위치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름이 사실 좀 서천 지역 주민들께는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센터 명칭이 바뀌었는지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일자리 연계 사업 주의 일자리 센터의 기능이 주목된 목적이었다면 네. 지역 경제 설정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 사업뿐만 아니라 네. 센터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서 명칭을 지역순환경제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차원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센터의 목적이므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일자리 종합센터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센터명이 바뀌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연계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하고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더 확장돼서 바뀐 거군요. 예, 좀 범위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확장돼서 바뀐 그 명칭만큼 아마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올 한 해 하실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뭐 사업들, 추진할 사업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는 취업 지원 사업, 사회적 지원 사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총 3가지 사업을 골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먼저 일자리 창출팀에서는 구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상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동 취업지원센터, 지역 인재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며 끝으로 연말에는 2016년도 서천군 맞춤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팀에서는 사회적 경제 발굴 및 DB 구축을 시작으로 경영 업무 지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및 청년 포럼 운영, 도농 교류 판매장 운영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지역 순환경제 네트워크 협의를 구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더 적극적인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 창출부터 사회적 경제 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지금 질문상에는 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센터장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사업들도 관할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근데 아직은 예, 네. 제가 센터장으로 온 후로 느끼는 것은 아직은 그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취업이나 또 아니면은 지역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하고 연계 네. 또 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경제적 사업? 사업 이런 네. 것들이 그 센터에서 좀 알선도 해주시고 또 네. 알선과 동시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도 네. 좀 뜸하시고 또 사회적 기업들도 좀 방문을 좀 덜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좀 많이 방문을 해 주셔서 상담을 네. 좀 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홍보의 한 차원으로 사실 라디오 서천 1919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그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또 저희도 알려드릴 테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부터 쭉 해오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면 딱 지역순환경제센터로 가야겠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라디오 서천 1919 저는 사실 쭉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방송이 됐으면 하는지 개인적인 소망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라디오 서천 1919 방송을 통해서 서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네. 일자리 연계를 통한 행복한 서천 만들기에 저희 지역 순환경제센터가 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 오늘이 3월 31일에 이제 방송에 와줬으니까 하반기쯤에 한번 또 이렇게 특집으로 한번 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취업을 좀 기다리시고 하시는 분들 또 네. 지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저희 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센터를 많이 생각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짧지만 또 어려운 걸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구흥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서 1919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기 원하시는 곡으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셨다고 저는 믿을게요. 오승근이 부르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구홍환 센터장님께서 신청을 주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듣고 왔습니다. 신난데요? 굉장히 신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요즘에 봄철이잖아요. 아까 그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 김희주 아나운서께서도 4월 4일에 이제 봄철 산불 조심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봄철이 되면 약간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저는 막 이렇게 손, 발 이런 데 막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됐을 때 아마 환절기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봄을 맞아서
이 환절기 때 참 먹으면 좋을 봄차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마 가장 봄에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어딘가를 가는 거겠죠. 그렇죠? 겨울에는 막 움츠려들고 집에만 콕 처박혀 있다가 봄 되면 어딘가 막 가고 싶고 마음이 뜨고 그래서 봄 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잠시 바람 쐬면서 요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꽃 따가지고 꽃잎을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거든요. 봄차 좀 소개할까 합니다. 뜬금없다고요? 저도 뜬금이 없네요. 그런데 요 앞에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걷다 보니까 참 서천 지역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특히 지금 어머님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를 많이 따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뭔지 감이 안 오시나요? 쑥입니다. 쑥. 예, 쑥이 그렇게 서천에 많더라고요. 그 쑥을 실제로 좀 많이 따는데 지금 딱 따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쑥이 좀 어리거든요. 어려서 작아요. 근데 많이 자란 이제 쑥은 조금 먹기 그래서 지금 많이 따시는 것 같은데요. 이 쑥 자체가 원래 따뜻한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이 쑥자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르고 예민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찬 여성한테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른 봄에 여린 쑥은 이제 조금 향이 진하지 않아서 이런 차 재료로 쓰기 참 좋다고 합니다. 이 쑥을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모르겠잖아요. 이 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계피 조각 넣은 계피 조각은 그냥 어디 가서도 많이 팔죠.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칩니다. 그러면 이제 물기를 없애고 이 볕에 말린 쑥을 가지고 건조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비벼서 보관을 하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바로 끓는 물에 이렇게 넣고 쑥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꽃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까지 얘기하고 오늘 라디오 서천 1919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제가 한번 노래를 살짝 불러드릴게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례인 동네. 네, 이 노래 알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노래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의 가사죠. 여기 이 글귀에 나왔던 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봄이 오면 동네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살구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이 모든 꽃을 따다가 말려서 또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살구꽃이나 뭐 복숭아꽃 이런 걸 길거리에서는 좀 보긴 하지만 실제로 따서 제가 차로 이렇게 끓여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걸 말려서 차로 끓이면 그렇게 달달해서 좋다고 한대요. 이 살구씨는 행인이라고도 불리고요. 약재로 쓰이는데 기침과 가래, 지금의 저와 같은 목 상태에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목이 좀 저는 좀 건조한 편인데요. 특히 오전에 되면 그렇더라고요. 이런 기침, 가래가 좀 있을 때는 이 살구꽃을 먹으면 좋고 또 손발 저릴 때 마시기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살구꽃도 역시 떼서 깨끗이 씻어요. 씻고 그늘에 바싹 말려서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뜨거운 물에 두세 송이 이렇게 띄어가지고 예쁘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봄차를 좀 소개해봤고요. 혹시 뭐 더 봄차 궁금하시다 이러면은 저희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마지막 가기 전에 먹기 참 좋은, 요즘 같은 날에 참 좋은 봄차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좀 깔아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과 만날 때는 4월이겠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죠. 4월 7일 목요일에 뵙겠네요. 4월 5일은 식목일이니까 좀 가까운 뭐 동산이라도 좋으니까 가셔서 작은 나무 한 그루씩 뭐 아니면 화분에 작은 식물 이런 심어본 따뜻한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소유가 함께하고 홍대광이 부르는 굿바이 그리고 어떤 노래였죠? 임문세의 봄바람 연달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내가 떠나간다 바라본다 이대로 돌아선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아이,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어?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